가장 중요하게 눈여겨야, 이를테면 제가 오늘 설문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허신이 설문해자를 6서로 나눴고, 여러분들 뭐 상형이다 회의다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워서 아직까지도 기억력이 좋으시면 그대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문해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는 하지만은 자, 허신이 빼놓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문을 이해하는데 그냥 그림 문자다, 상형 문자다라는 수준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정말 한문은 무지무지 어려운 걸로 돼 있어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 그때 머리 좋은 것도 외우기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외워서 문장 갖고 뭐 하면은 다 되는 줄 그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 우리 나이 들어서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만큼 외우는 실력도 안 되고요. 대신에 젊은 애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혜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그죠?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곱씹고 하면 아마 지혜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없으신 분은 애초에 공부한다고 나서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만큼, 그죠? 그 지혜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알날이 이렇게 남겨진 그 경험들을 하나의 실로 쭉 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가 할 거냐? 바로 이 한문 공부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참 힘들어집니다. 얼핏 보면은 저 사람 선생님 강의하는 게 뭐 일반인 강의보다 뭐 말은 좀 잘하는 것 같고 라는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천자문에 대해서 대략은 설명을 했었죠. 천자문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문자 천이다. 그래서 문과 자가 자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천자문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문자 1000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낱글자 1000개가 전혀 다르지 않게, 그죠?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애들이 글을 익히는데 참 좋은 그 글이더라. 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갖다 붙인다면 다행히 사자성어로 이루어졌다. 천지현황 이러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자성어 방식으로 익혀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단문을 익히는데 참 좋다라는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문자 천이 아니라 천자문이죠. 천자문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문장이라, 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와 문의 관계, 우리말로는 글이요, 자도 글이요, 서라고 하는 것도 글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자 관련해서 역대 학자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 제법 그럴듯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른바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문해자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붓글씨, 서예를 좀 하시는 분들이요, 허신에 대해서는 아마 제법 나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붓글씨 하시다 보면은 또 뭐냐면은 아, 이거 허신의 설문해자 모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설문해자를 죽어라 공부하고 또 강의하려고 시도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참 어렵다라고 끝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후한 때 사람이죠. 후한 때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언제냐면은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나라, 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웠었죠. 신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한이죠. 전한이 왕망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다음에 신나라가 생겨놓고 그 다음에 약 30년 만에 다시 멸망을 하면서 후한의 한무제가 들어섭니다. 바로 한무제 때의 사람이 바로 이제 허신인데요. 이 신의 왕망에 의해서 또 글자가 또 제법 고쳐지고 하면서 이건 아니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전적들을 뒤져가지고 이른바 문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설문해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야 내가 글자를 몰라서 지금 천자문 공부하러 왔더니 이 문장을 써놓으면 우리들 어쩌란 말이냐 하고 속으로 내심 걱정이 아마 가득 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요. 못 그리셔도 그냥 놔두시고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엑기스만. 다만 제가 조금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여기에는 재수하고 삼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른바 저 위에 높은 공부 해놓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거 그리는데 깝깝하다 그러면 그리지 마세요. 쓰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요새 참 좋은 시대죠. 스마트폰으로 찰칵찰칵 찍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설문해자서라고 하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설문해자다 그러면은 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를 풀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설, 풀, 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 문이라는 것을 해설했고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풀이했다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설문해자라고 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의 자전을 뭐라고 표현하냐? 옥편이라고 그러죠. 옥편이라고 하는 것도 자 명나라 때 나온 이른바 자전이에요. 이 글들이 뭐와 같아서? 주옥과 같아서, 그죠? 옥과 같아서, 옥과 같은 이 글자를 우리가 쭉 펼쳤다, 펴냈다라고 해서 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전의 이름입니다. 이 글 제목이 너무 멋있으니까 요즘에는 한자 자전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옥편이라는 말로 마치 그 자전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옥편이라는 것도 본래 고유명사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옥편보다도 훨씬 전에 앞서서 나온 것이 바로 설문해자입니다. 역시 자전이에요. 우리가 자전이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씁니다. 자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전을 쓰면서 자 허신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쓰는 거죠. 어떤 책이든지 여러분들 서문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천자문역계 지난주에 어디 읽어오라 그랬죠. 서문 다 읽으셨나요? 네. 안 읽으신 분들 크게 반성하시고 가셔서 반드시 읽으세요.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왜 지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지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빼놓고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요. 개통이 안 서죠. 우리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수학 공부다 뭐다 모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개통학습입니다. 이른바 줄기가 밑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어나가야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죠. 이 이른바 개통이 밑에가 무너지면 아무리 위에다가 번듯한 집을 짓더라도 그건 뭐에 불과하냐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큰 바람에 한번 휘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조금만 일어나 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외국에 나가서 박사 뭐다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 근본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무슨 하나의 나라의 무슨 문제에 부닥쳤을 때 아무런 해결책 제시 못하죠. 이른바에서 경제학 박사다 그래서 저 외국에 가서 삐까번쩍한 그저 무슨 대학들 다니면서 경제학 박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학을 강의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현실 해석하던가요? 못하죠. 이전에 고등학교를 공부밖에 안 나왔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훨씬 한국 경제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런저런 걸 보고선 자기가 해석을 잘했더니 이 사람 죄 있다고 해서 가두려고 그랬죠. 이런 얼토당토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공부도 유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가서 배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름하에서 무슨 뭐를 퍼뜨렸다?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사실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창피한 거죠. 이런 말에서 학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제까지 쭉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다지는 그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몇부터? 60부터라고 그랬죠. 60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120살까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근본을 잘 다지는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설문이다라고 할 때 말씀 설자의 설, 뭘 설명했느냐? 뜻글자는 요 자체의 글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풀이했다? 뭘 풀이했느냐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풀었다라고 그랬죠? 풀다. 우리 그 출산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네, 해산이라라고 이렇게 씁니다.
몸을 풀었다라는 거죠. 그럼 뭘 풀었는지는 이제 이게 자체가 뭐냐면 뿔각입니다. 뿔각자에다가 옆에 있는 것이 칼도자예요. 밑에 있는 글자 제가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소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소의 뿔을 잘랐다 이 소리예요. 소의 뿔을 왜 자르느냐? 옛날에 그러니까 왜 자르느냐 이것도 이게 따져야 되죠. 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정착 생활하면서 뭐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자 그죠? 밭 깔고 자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 그냥 땅에다 딱딱한 땅에다 겨우내 얼었던 딱딱한 땅이 좀 풀어진다고 거기다 씨 뿌려봤자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섞기 위해서 썰이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소를 쓸 줄 모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한 사람이 끌고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갔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면 썰이질 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썰이질 하는 것이 있고 이걸 뭘로도 쓰냐면 짝 우라는 뜻으로도 써요. 짝. 두 사람이 짝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썰이질을 하다가 사람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내 짐승을 쫓아다니면서 사냥해서 그 고기를 섭취하다가 아이고 짐승 사냥하다가 내가 짐승한테 사냥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가 발달을 하면서 짐승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가두면서 잘 자라던 애들은 이름하여서 가축이라고 하는 걸로 자 우리 인간들과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가축 가운데 누가 뭐냐면 소라는 게 있었죠. 이 소라는 것은 힘도 세고 참 순하기도 하고 말도 참 순하기도 하지만은 승질나면은 마구 뛰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소에다가 멍에를 해가지고 소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는 암소하고 숫소가 있는데 특별히도 특자. 숫소 특자죠, 이게. 소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자 이제 그동안 절사라고 믿을 시자입니다. 믿을 시자가 되고 관청 시자예요. 관청. 옛날에 관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다 공부할 일인데요. 믿을 만한 소다 이 소리예요. 암소는 새끼를 쳐야 되기 때문에 부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쓰는 것은 뭐냐면 숫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숫소는 특징이 뿔나죠. 힘들다가 잘못하면 누구들이 받아 얘도 너네 왜 이렇게 날 부려먹냐 하다가 사람들이 받아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저 소뿔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뿔을 빼다가 오히려 교각사루라는 말도 있죠. 소뿔을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를 죽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의 뿔을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서는 어린 소가 죽게 돼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쇳뿔도 한 김에 빼라 이 소리가 있었죠.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 글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쇳뿔도 단 김에 빼라 그래서 이게 소뿔을 빼는 겁니다. 소뿔을 뺀다라는 것은 몸에서 소뿔을 그죠? 빼내는 거,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풀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몸을 푼다라고 할 때 해사는 이렇게 되지만 저 모여있는 데모대들 해처라고 할 때는 해산 이렇게 되죠. 다 치워낸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씀씀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낱낱이 한번 풀어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요 글자를 알려면 말씀 한자라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알려면 참 골치 아파요. 여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미리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요 글자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주역의 이 택괴입니다. 택괴라고 하는 것은 연못괴가 되고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가 가득 막히고 위에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다른 것들은 다 꽉 채워서 움직이는데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입모양을 뜻하기도 해요. 요 글자가 참고 삼아서 지금 굳이 대강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연못이라고도 돼 있지만 택자는 또 어디에다 쓰느냐면 우리 단어 가운데 내가 당신의 덕택으로
당신의 은택으로, 그죠? 그 여러분들의 혜택으로 제가 그죠? 여러분들의 덕분에 제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택자를 써요. 연못택자인데 은택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연못이 왜 은택이 되느냐? 왜 혜택이 되느냐? 계속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뜻글자를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생각하는 사람. 자, 서구식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데도 개똥철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리적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자, 그동안에 가볍게 놀았던 사람들도 좀 묵직하게 되죠. 묵직하게 되는 것을 좀 점잖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잖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참 점잖은 것 같은데 대단히 치밀해지죠. 치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은 탁탁 이런 거 저런 거 참 잘 알고 예측도 잘하고 이렇게 됩니다. 점쳐서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저런 이치에 그저 두루두루 통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웅덩이도 있겠지만 또 큰 연못, 제일 큰 연못은 대택이라 그래서 바다입니다. 어쨌든 물이 잠겨져 있는 곳을 바로 연못이라 그러죠. 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 사막에서도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 그러죠. 그럼 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던가요? 제일 먼저 풀이 생기고, 그죠?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다 보면 또 나무도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하면 새도 날라오고, 그죠? 벌레들도 살고, 이것저것 먹을 게 있으니까 짐승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연못물 덕분에. 그죠? 아, 그래서 연못택자를 은택택, 혜택택자로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되는데 또, 그래서 연못택이 되고, 내가 그러한 은택을 입었으니까, 1차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입으면 마음이 어때요? 참 기쁘죠? 야, 참 사막을 가는데 저 오아시스를 발견하니까 와 살았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기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탄성부터 나오죠. 야 그러면서 야야 저기 물 있다 가자. 무슨 말씀설이죠? 그 전에 앞서서 마음이 어때요? 그거 덕분에 마음이 참 기뻐지죠. 기쁠 열자도 이거 쓰죠. 했죠? 이동안에 이렇게 한 번도 공부 안 해봤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옆에 있는데 모든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비근한 데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낮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 낮고 가까운 내 곁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펼쳐나가서 저 높은 하늘까지 저 먼 곳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게 철학이고 그게 유학입니다. 그런데 내 비근한 것들은 딱 떼어버리고 뭐 구원한 것만 찾는다.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뭔 말을 하는지. 사람은 항상 어디에 발을 딛고 있어요? 땅에다 발을 딛고 있습니다. 내 땅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땅만 보지 말고 가끔 이제 하늘도 쳐다보면서 저 하늘과 저 하늘에 저 태양과 저 별과 저 달을 앞으로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봄에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새싹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새싹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뾰족뾰족. 야, 그 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싹 나오는 걸 촉 터 나온다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싹이든지 간에 다 뾰족해야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자라면서 여러분들 뭐 어린 왕자는 잘 알죠. 뭐 바오밥 나무가 되는 것도 있고 채송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잔디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부하는 것은 저것이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학 공부 무지무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라 경제에 와서 이 나라 경제 딱 현상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측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자, 모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측. 다시 말해서 이 옛날 말로 표현하면 점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점친다 그러니까 주역 공부만 하면 점치는 줄 알아요. 경제학 공부하는 게 점치는 거죠. 그 사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사? 더더욱 그렇죠. 내 몸에 속에 뭐 종기가 하나 났어요. 저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거예요? 썩어서 뭐가 잘못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썩어서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떼어내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뭘 공부를 하든지 간에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우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야 너도 가라 공부하러 가자. 말을 잘 안 들어. 야 그까지 머리 아픈데 설명하니까 참 힘들죠. 그 공부 참 좋은, 내가 해보니까 참 좋은데 쟤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려가기까지는 어때요? 참 힘들죠. 왜? 내가 아직 잘 몰라서. 1년 공부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그래서 달랠 세자가 되죠. 기쁠 열자, 말씀 설자, 달랠 세자. 유세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려면 달래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하는 것은 바로 이 문에 대해서 이 설자를 쓴 건 낱낱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부해 본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이 근래 서문에 그 중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썼느냐면은 창일지 창힐자입니다. 창일이 처음 초작서에 처음으로 글을 지음에 대개 개자입니다. 대개가 의거했다, 의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상형, 여러 무리들의, 그죠? 동물들 있고 식물들 가운데도 풀도 여러 가지 풀이 있을 거죠. 풀, 그 다음에 동물도 새가 있을 것이고, 뭐 범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무리들의 모양, 그죠? 상과 형에 의거했음이라. 그러니까 창일이 처음으로 글자를 만드는데 모든 그 종류, 무리들의 상형에 의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황제 때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배웠죠. 그럼 새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 발자국이 있나요? 짐승도 발자국이고 사람도 발자국이 있죠. 여러분들 산에 가서 무슨 짐승의 똥을 보고도 똥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누가 여기 지나갔구나. 노루가 지나갔구나. 토끼가 지나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소똥 다르잖아요. 그죠? 자, 다르듯이 또 그 짐승들마다 또 뭐가 다르냐? 각각의 발자국 무늬가 다릅니다. 그죠? 발자국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구나라는 이른바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독특한 자기의 형체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지문이라. 그래서 문이라고 이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상과 형, 여기에 각각의 그 모양인데 문이라고 했고, 그 뒤에 형성상익하니 형체와 소리가 서로 간에 보태지니, 거기다가 여러분 다시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다시 보태지니 기위지자라, 이윽고 바로 자라고 이르느니라. 마침내 그러니까 문이 있고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이라고 하는 글자의 그 본바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또 형체가 다시 한번 보태지고 또 소리 나는 것을 다시 보태져 가지고 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문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그럴 문만 갖고도 안 되죠. 자, 문이라고 하는 건 천문 그랬습니다. 천문 그러면은 일월성신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의 문장 그러면은 그야말로 길게 쓴 하나의 그 글이 되는 것이 되고, 문 되고, 또 문체가 난다 그러면은 빛난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게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 단계는 뭐부터 공부하느냐? 사람이 들어오면은 인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공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공부하는 것이 되고, 예를 익히기까지는 참 어려우니까 우리 초등학교 옛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노래 부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래서 악도 익혀야 됩니다. 악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예악.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운동도 그냥 아무 운동이나 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쏘기가 되죠. 활은 생계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면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뭐 다시 관역을 맞춘다라는 건 가운데 중이죠. 정확하게 중을 잡는 것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솔사자가 되는 거죠. 활쏘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몰기, 말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 되고, 말을 제어하는 방법, 그죠? 제어할 줄 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를 제어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사어,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느냐? 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저 이제 여러 가지 뭐 허신이 얘기하는 그런 서도 되고, 어쨌든 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예. 기본적으로 옛날에 선비다라고 하면은 선비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6가지 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육예라라고도 표현하고, 이거를 또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빛나게, 문채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에서 이제 문장, 지난 시간에 뭐 천문, 문이 문채난다 했더니 거기에 또 문이 뭐가 있느냐? 육예가 곧 문이다까지를 알아야 문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사람이 인문이라라는 말, 여러분 인문학 요새 되게 인문학 따지죠? 인문의 인문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온갖 소리 다 갖다 붙이죠. 적확하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뭘 익혀야 인문학을 했다라고가 돼요? 종합형이죠. 이것도 이제 말 모르니까 사람들이 르네상스형 인간. 르네상스형 인간 별 볼 일 없어요. 가장 훌륭하게 조선시대 옛날에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요거 익히라 그랬죠.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다 열려야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부터 공부한다? 밑바닥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천지자연의 이치가 쫙 펼쳐지는 이치까지를 공부하는 것. 공부해서 10가지 다 공부해서 꼭대기에서 교만하게 구르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 열을 미루어서 이제 내가 이제 다 공부했으면 이 정도 되면 내가 공부가 다 됐다. 그 열을 미루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로 화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추십이 합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미루어서 하나로 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라? 사람 사이에는 이게 화하는 거죠. 화합하는 것. 조화로운 사이. 혼자만 잘났다 나 박사다 떠들어대지 말라 이 소리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근변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게 바로 선비가 되는 겁니다. 이 선비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여기다 뭘 모르니까 지 거는 다 갖다 버려놓고 무슨 르네상스형 인간형 인문학 해놓고 맨날 시소설이나 그게 인문학인가요? 인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했다 이 소리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그죠? 바로 잡아 나가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대략 설명드렸을 겁니다. 윗상자죠? 위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사귈예라고 그랬죠. 양과 음이 가운데서 사귀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귀는 것은 천지가 사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내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저 주관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귀는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문이 되는 거죠. 두 번 사귀면 뭐가 나와요? 형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 하늘의 천문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하늘의 천문 어마어마하게 멀고 높고 멀어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뭐라 그래요? 코끼리로 표현하죠. 사람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들 천자문책에 보면 나중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천문이라는 말도 쓰지만 천상이라고 써요. 그죠? 1월성신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1월성신의 음양이 돌고 돌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면서 땅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만물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면 벌써 이미 계속 반복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형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늘에는 상이 있고 땅에는 뭐가 생겨난다? 형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여러분들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거죠. 이게 바로 상형입니다. 그죠? 하늘의 상은 어떻게 되느냐? 동글고 땅의 상은 네모나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또 설명이 부족하죠. 자, 어쨌든 자, 문에 대해서 저기 누구냐면 허신이라는 사람이 벌써 이미 무리들의 상과 형에 의거하여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문이라 그랬는데요. 이걸 이렇게 되면 어렵지 이 말도. 그냥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 위에 하늘에서 양과 음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죠. 그죠? 만물을 내면 그 만물도 스스로 서로를 본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자를 뭐라 그랬어요? 본받을 효 그랬죠. 하나 요렇게는 사귈 예자가 되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서 사귀는데 누구처럼 만나서 사귀어야 되느냐? 저 천지자연처럼, 천지처럼 사귀어서 서로 생산적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서로 간에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돼야 바로 사귀는 것이 되는데, 그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부모가 되겠죠. 요거는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식은 항상 부모 거를 본받는 것이 바로 효라 그랬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곧 효, 본받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을 뭐라 그래요? 자식 자자, 아들 자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아서 어디서 키울 거예요? 저 들판에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요? 그죠? 미우나 고나 열심히 잘 자라도록 키워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키웁니다. 자, 이 글자가 무슨 글자? 자, 혹시 옛날에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하신 분들 별로 중요시 않게 여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게 더 나아요. 자, 이거를 옛날에 글자가 어려우니까 한문을 이치를 모르고 이치는 다 배제해둔 채 생긴 꼬락서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옛날 사람들이 상투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처럼 그 상투 위에다 쓴 모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간머리 그럽니다. 자, 요렇게 외웠다가는 뜻글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간머리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만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모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간머리가 아니라요. 자,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집에 뚜껑이 있죠? 지붕에 뚜껑이죠? 지붕입니다. 지붕이 되고 집을 대표한다 그러면 제일 머리 하나만 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집이 되고 이거를 만드는 이 글자를 만드는 족속들이 어디냐면은 저 유럽 유목민족도 아니요. 아프리카 족속들도 아니요. 어느 족속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황하 문명권에 그죠? 이 황하광 유역 쪽에 사는 이 족속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저 중원 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형성해 가던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따뜻하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만물이 다 자라고 열매 맺으니까 가서 따먹고 캐먹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이 언제예요? 바로 요거예요. 그죠? 사람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그죠?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는데 요즘은 너무 편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 사냥하기도 어렵죠? 자, 추워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나려면은. 음식물 저장해야 되죠. 저 동물들도 보니까 겨울 대비해서 다람쥐도 열심히 그저 도토리하고 밤 주워다가 모아놓습니다. 사람이 그거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를 저축을 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좀 추운 겨울을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방법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불 때는 방법이 나옵니다. 불을 떼더라도 자 이제 겨울이 뭐 한다 이제 여러분들 유럽 같은데 여행을 가면 가끔 가다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봄이나 특히 겨울 같은데 중국도 저 강남 지역에 여행 갔다가는 잘못하면 추워 죽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불을 안 떼요. 난방이라 하는 것도 기껏해야 벽난로 치죠. 여러분들 벽난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거 에너지 낭비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불 끄면은 바로 추워지죠. 최고의 난방이 무슨 난방이에요?
예, 온돌난방입니다. 밑에서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돌난방 저녁 때 한번 해두면 추운 겨울에 새벽녘에만 한번 불 때도 따뜻합니다. 온돌난방이에요. 그럼 온돌난방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구두를 쭉 놓고 뒤로 뭘 빼야 돼요? 네, 굴뚝을 빼야 돼요. 이 바로 굴뚝 있는 집입니다. 이게 집면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집. 근데 이거는 간머리요. 이거는 민간머리라. 미치죠. 그럼. 이거는 그냥 뚜껑 덮어놓은 거예요. 덮을 멱자입니다. 이 글자는. 자, 이것도 다 공부할 거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야, 글자자자라는, 우리가 글자자로만 봤더니 글자자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려면은, 자, 이 집에 난방이 잘 되는 이런 집도 지어야 되는구나. 보셨죠? 다시 말해서, 자라고 하는 건 이것만 놓고 보자면, 자, 우리가 글자자라고만 그동안 봤는데, 글자자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자식이에요? 문의 자식이죠. 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글자자도 되고, 그래서 이 글자가 뭐냐면은, 여자가 시집갈 자자, 남자가 장가들 자자, 그죠? 이런 뜻으로 다 쓰이는 글자예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자는 그래서 문의 자가 됩니다. 그런데 상형이라 그랬더니 아까 무리들의 상과 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문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상형 그랬더니만은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허신 같은 경우는 상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이다. 일과 월이다.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안 닮았어요. 그죠? 해를 그린다 그러면 둥그렇죠. 달을 그린다 해도 다른 보름달은 동그랗고 초생달은 이런 모양이고 금음달은 이런 모양인데 뭘 어떻게 그릴 거예요? 자, 허신의 설명, 두루두루 설명하다 여기 하나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형을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선과 점으로 만들었느냐 이 소리죠. 그죠? 어떤 건 네모로 이렇게 치고, 자, 얘는 일자가 있고 이자가 있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림 문자라 그랬는데 제가 막상 달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달은 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거 어떤 걸 가지고 글자를 만들 거냐 이 소리입니다. 규칙을 보셔야 되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지난해 대략은 설명드렸지만은, 자, 하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기본적으로 네모난 형태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면서 낮과 밤을 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따뜻하고 추운 것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걸 받아가지고, 그죠? 그 음양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서 봄에는 만물이 싹트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거두고 겨울엔 다 잠잠하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가장 가만히 있으면서 안정적인 형태가 사람의 도형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둥근 것은 뭐라 그래요? 둥글 원이라고도, 이것도 원도 네모로 표현하죠. 네모난 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말 가운데 사람은 좀 원만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모든 면적을 가장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동그라미죠.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득 채운다.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을 닮아서 어떻게 된다? 원만할 줄 알아야 되고, 땅을 닮으면 뭐라 그래요? 땅을 닮으면 사람이 좀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듯한 걸 뭐라고 표현해요? 방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방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방정맞은 인간이 돼버리죠.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방자가 모방이라 그랬어요. 또 모방, 네모나다. 그래서 사람이 네모나다, 반듯하다, 모나다, 무슨 소리예요? 모나다나 네모나다나 옛날에 보니까 어디에 뭐가 나오냐면 명심보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명심보감에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옛날 분들은, 자, 사람이 모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정하다라는 것을 모나고 바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모나다라는 말이. 모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좀 뾰족뾰족하고 좀 가시돋치고 좀 기분 나쁜 이런 영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체 모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나죠. 그럼 더더욱이 힘들어지죠.
네모라는 것 그 달리 표현하면은 반듯한 거죠. 사람이 반듯하다. 각질 때 좀 각 좀 질 줄 알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부모를 좀 닮아봐라. 어찌 네 부모는 그런데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죠?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진 사람을 따를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방자라 그랬어요. 네모나다. 근데 이 네모난 게 또 방향할 때도 이 글자 쓰죠. 그건 도대체 뭐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쉬운 얘기.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나중에 도망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자, 여러분들 옛날에 홍수시계 그 창세기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네? 무슨 배? 나무로 만든 배. 배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죠. 그 외에 나중에 철갑도 갖다 입히고 하지만은 방주 그랬죠. 방주 한자로 어떻게 써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나는 한글 세대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방이 있고 주가 있어요. 방은 자 아까 모방 네모나다 그랬죠. 네모난 배가 뭐예요? 제일 쉽게 만드는 배. 뗏목이죠. 우리 여러분들 대나무 엮어가지고 만들면 최고로 잘 뜨겠죠.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대나무 쭉 엮어서 아니면 나무들 쭉 엮어서 쫙 엮으면 이게 뭐예요? 배죠. 이 배가 방입니다. 그죠? 이 배가 방이에요. 주는 무슨 배냐?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건 큰 통나무를 속을 파내요. 파내고 이건 뭐냐? 옆에서 노젓는 모습입니다. 됐죠? 이게 주예요. 그럼 방주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다? 떼배 개념입니다. 뗏목 개념. 뗏목은 그냥 나무를 실어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걸 뭐냐면 떼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뗏목을 엮어 가지고 비를 피하고 뭐 하려니까 그 위에다 다시 또 나무 집을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우리들을 만드는 거죠. 이거예요. 그 네모난 것이 어떻게 돼요? 물 흐름을 따라서 내려도 가고 노를 저으면 거슬러 올라도 가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모방자가 뭐가 돼요? 방향 방자도 되죠. 그 어느 지역에 가서 머무르니까 방소의 방도 되고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이 소리입니다. 가장 늘 비근하게 옆에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는 굉장히 말들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 말 모르는 상태에서 다 유학 가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리킨다 그럽니다. 서적들은 전부 다 번역 서적들이에요. 번역 서적들 아마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열받아 죽죠.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전용주의자들이 막 생겨나죠. 강의를 하는데도 영어로 하랍니다. 자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그 나라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한테 일하자. 그럼 차라리 미국에 쉬운 한 번째 주가 돼버리면 되죠.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그랬죠. 야, 이건 뭐 어렵다. 영어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 영문학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이라는 것이 자 방소가 되는 것이 되고 반듯하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하늘을 닮아서 원만해야 되고 땅을 닮아서 방정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데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늘이 없으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 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아무것도 못 자라요. 그러니까 하늘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나 다 몸속에 꽉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꾸 이제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체라 이렇게 됩니다. 체는 몸에 딱 붙어 있죠.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바깥으로 나가면서 쓰죠. 자, 우리가 쓰는데 자 철학적 용어 두 개입니다. 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체득해야 되고 체화해야 되는 거죠. 내 몸에다 딱 붙여야 돼요.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체득이 안 되면은요, 그냥 열심히 어떻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외우죠.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 써먹을 방법 없습니다. 말은 잘하고 많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실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내 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쓰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죠? 살활자죠. 그죠? 두루두루 살아있게 움직여야 만드는 것이 바로 체용입니다. 그래서
체라고 하는 건 너나 다 있기 때문에 체는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 저 사람이 참 어질고 저 사람이 덕이 많이 쌓인 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쓰일 때 쓰이는 용적 작용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뜻글자를 만들면서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없어져요. 태 대신에 자, 네모 그러면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들어가 있죠. 하늘이 땅 속에 딱 들어와 있고 하늘이 내 몸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도 네모로 표현하고 네모도 네모로 표현하죠. 자, 입이라고 하는 게 네모났나요? 구멍 뚫린 것도 네모로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하늘도 그래서 동글다 그래 둥글둥글 빙글빙글 돈다 그러면 네모 2개 쓰면은 되죠. 거듭거듭 되는 거니까.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딱 고정돼 있는데 거듭거듭 하다 보면 사람이 융통성이 생기죠. 그 빙글빙글 돌릴 줄 알죠.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속에 이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헤라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어떻게 되느냐? 네모라고 써놓고, 그죠? 네모라고 써놓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그 다음에 1이라는 걸 붙입니다. 봤더니 어떤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아, 옛날에 날일의 그림 문자가 그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은 뭐냐? 태양에 흑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참 그럴듯하게는 들리죠. 자, 아까 제가 그래서 허신이 하나 빼놨다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거는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의 일이고 글자가 있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1년 10달, 지금이 4월달인지 아닌지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음량이, 그죠? 음량이 영어 소식하고 가득 차이고 소장하는 거, 가득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는 요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늘이라는 걸 표현해. 저 하늘에서 모든 기운이 내려오니까 저 하늘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가장 간단하게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네모난 도화지 주면 옛날 애들은 그냥 무조건 파란색만 쫙 칠하죠. 까만 하늘도 있는데 그죠? 회색 하늘도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가면은 또 어떻게 돼? 해가 뜨고 지니까 옛날에 하늘 이렇게 그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깥은 파랗고 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더욱더 간략히 되면은 하늘이다라는 걸 봤더니 우리 머리 위로 끝없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 하는 것은 하늘의 음양 기운을 다 받으니까 받으려면 벌려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글자가 이것이 그대로 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숫자로 되면 1 되고 이건 2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하늘, 그 다음에 또 2라고 하는 속에는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또 뭐가 생기더라? 만물이 생기는 거죠. 3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건 그대로 주역의 부호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양보호가 되고 이거는 사상 가운데 태양의 부호가 되고요. 자, 이거는 또 하늘괴에도 되지만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글자가 기호이면서 기호가 그대로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설명드리지만 하늘에서 양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죠. 양기운 받으면 땅속에 있던 씨앗들이 아 따뜻하구나 나도 나가자 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따곤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1을 해놓고 네모 아까 동그라미도 네모 된다 그랬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기본적으로 땅에 비해서 양이죠. 양 가운데에서 뭐예요? 양 중에 양이죠. 그러니까 양 가운데 하늘을 해놓고 동그라미가 되고 양 중에 양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양보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흑점이다 뭐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양보. 그래서 이거를 허신이 나중에 일을 설명할 때 뭐냐면은 양의 정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정미롭다라고 할 때 정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양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외울 뿐입니다. 써먹을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인데 달은 형체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은 먼저 항상 뭐냐면 시작을 언제로 두느냐면 봄으로 두듯이 그죠? 봄으로 두고 아침을 시작으로 두듯이 자 달도 다른 형체가 변하는데 동그랗게 두자니 태양하고 헷갈리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되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바로
초상달의 모양을 본떠서, 그죠? 초상달의 모양을 본떠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음의 정화다. 그래서 음부호가 아래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이라 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의 정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세 개를 다 있어. 1, 2, 3이 다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하나, 둘, 세 개가 다 들려져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뭐다? 갖출 구자죠. 뜻글자에 갖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다 있으면은 3세판에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허시는 그냥 무리에, 그죠? 무리에 상과 형에 의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바로 주역의 음양부호가, 그죠? 음양부호가 있었고, 음양부호가 먼저 있고, 그 창일이 바로 음양부호에 근거해서 물건들을 만들었다,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자 쭉 해석해놓은 각 글자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주역의 위치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좀 지나치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형에만 의거해서 글자를 풀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는 요것까지를 두루두루 아울러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상형이 되고, 그러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월 개념이 있고 하늘에서 1월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보면 뭐예요? 상이 되는 거죠. 허시는 이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형체가 나타나는 거죠.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나무 목자가 되죠. 나무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다. 아, 눈이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회의 문자에 해당되는데, 사람의 눈, 그러면 눈도 역시 동그랗죠? 눈 두 개가 되고, 또 눈은 까만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둘이라는 의미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 구멍 났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형이 되는 거죠. 이게 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과 형이라고 표현할 때 상은 천상을 표현하는 것이요, 형이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모든 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상 개념이 되고, 자, 이걸로만 모든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물건이 되는 거죠. 물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갖고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건을 이리저리 뚝딱뚝딱뚝딱 서로 섞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마침에 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데치고 뭐 해가지고, 그죠? 섞으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음식이 나오죠. 그럼 막 섞어 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일했다 그랬죠. 일을. 맨날 일하잖아요. 일하는 게 근데 실제적으로 보이나요?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 형체만이 보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항상 잘해야 되죠. 특히 이제 여기 가운데는 손주들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죠? 손주 99% 잘 봐주고 마지막 하나 잘못 봐주면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항상 잘해야 돼요. 잘못 봐주면요 마지막에 원망 들어요. 그래서 괜히 맡겼네 하고 싹 가져가고 이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입니다. 그죠? 그 사라고 하는 것은 참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일이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가르칠 지의 지사입니다. 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형과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형이다 그러는 것은 물건이죠. 물건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되고, 사람도 정확하게 보면 물건이니까는 사람은 참 요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사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잘 봅시다. 일 이렇게 있고 중간에 보면은 또 일자가 있고 일하고 네모가 있죠. 일하고 네모를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일은 하늘이 되는 거죠. 네모는 땅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저 속에까지 들어가서 낱낱이 헤아려야 되죠. 밑에는 요 글자가 돼지의 머리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요. 또 자나 헤아릴 존자나 돼지의 머리 개자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헤아려 본다,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림. 촌자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촌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팔목이 되고 팔뚝이 되고 손가락 왼쪽이죠. 항상 키면 왼쪽에서 내서 딱 하면 여기 손가락 한 마디쯤 내려오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 해보신 분들 후딱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한 방에서 이른바 좀 유식하게 하면 촌구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 딱 내려온 것이다. 촌구맥이라고 하는데 그 촌구맥에 맥이 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이 어떻다라고 헤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이라라고 하면 마디촌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디촌으로 쓰인 데는 얼마 안 돼요. 촌지 하는 데만 이 정도로 쓰일 겁니다. 근데 촌지도 잘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봉투에다 이만큼 줘놓고 뭐라 그랬어요? 뜻을 헤아려달라 이랬죠. 많이만 주면 또 괜찮아요. 그죠? 촌지 잘못 받으면 큰일 나죠.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헤아릴 촌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뜻글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네. 그래서 하늘과 땅인데 요 밑에다 써놓은 이유는 저 속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궁리하라, 궁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구에서 어떻게 돼요? 그 밑으로 천착만 하면 안 되죠.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갈고리 골자 썼죠? 끌어내라 이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끔 공부하다 보면 한쪽으로 그 천착한다 그러는데 한쪽 깊숙이만 들어갈 줄 알아요.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기이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에 있는 이치를 끌어서 내와가지고 밝은 세상에다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대뽀로 일하는 게 뭐예요? 무대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들어도 음식의 각각 재료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조합해야 맛있는 게 나올 것이다. 이게 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일이라도 똑부러지게 잘하죠. 이게 일이죠. 그러한 일을 가리키는 거. 그럼 이거 사자 자체도 이미 지사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손가락지라라고 할 겁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은 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손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형 문자입니다. 손가락이 손바닥 있고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저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 가운데 손가락에서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손가락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리킨다.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손가락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또 잘 보면 옆에 이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 글자는 뭐냐면은 맛볼지입니다. 뭘 맛보느냐? 맛볼지자예요. 맛본다. 요 글자는 숟가락시라는 의미도 돼요. 숟가락시 비수 비라고 하는 건데 숟가락시다 되고 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움푹하게 그죠? 뭔가로 국물 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떠서 가로 알자죠. 입에다가 넣고 맛보는 거 이게 맛볼지예요. 꼭 무슨 도구만 갖고 하나요? 여러분들 야 맛봐라 그러면서 김치 담다가 집어주고 그죠? 간장이 짠지 아니 손가락을 꼭 찍어서 먹어보죠. 그러니까 맛볼지죠. 맛봐놓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짜다. 이거 어떻게 뭐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아이 싱겁다. 소금 좀 더 넣어라. 가리키죠. 꼭 가리킬 지자죠. 그러니까 손가락지, 가리킬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고 지라고 할 때 이런 정도가 바로 이게 바로 지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사 문자예요. 이거는 형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지사가 되고 또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추상적 기호들 있죠. 그 위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위. 제가 여기도 위가 되고 저쪽 뒤도 위가 되고 이거는 기준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기본적인 양보 하나를 딱 그려놓고 점 찍어놓으면 위가 되죠. 자 그어놓고 또 아래 해놓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아래 점 찍어놓으면은 이것이 아래 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써놓고 하면 또 안 되죠. 위라고 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가지 말라 이 소리죠.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죠? 뚫을 꽃자 하나 이렇게 딱 써놓고 위를 올라가더라도 가운데 중을 잡아라 이 소리입니다. 점복자인데요. 점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우리가 뭐 하늘의 신명 뭐 점을 치고 하는데 점을 쳐서 나에게 맞는 걸 택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중이라라는 뜻입니다. 가운데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윗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윗사람으로서 중을 잡을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자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비록 자 때로는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더라도
중을 잡을 줄 알기 때문에 불우해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어디냐면은 중용이나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든 유학의 가르침이 이거입니다. 그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중을 잡을 줄 안다 그러면 어느 경우든지 다 즐겁게 지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낙천지명하는 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 지사가 돼요. 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뜻들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자, 아까 지의를 지사라 했지만 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 두 개만, 이 두 개만 제대로 서면 나머지는 요걸 가지고 조리하면 되죠. 이걸 가지고 잘 조리합니다. 조리한 것이 바로 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지 같은 경우, 지에 아까 숟가락 시자가 되죠. 비수비자가 되고 입, 혓바닥하고 하는 데서니까 가로 알자의 입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다 형이 되는 거죠. 형인데 여기 형이 뭐냐면 뜻과 뜻만.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맛보는 것이고 입이라고 하는 건 혓바닥에 있으니까 혓바닥으로 음식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뜻과 뜻만 모아놓은 거. 회의죠. 모을 회자에다가 뜻의 자.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죠. 회의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회의자에 대해서 허신이 얘기한 거는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회의자에 대해서 허신은 지금 무와 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와 신을 예를 드는데 자, 우리가 호반무라고 하고 믿을 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믿는다 그럼 뭘 믿느냐? 뭘 믿어요? 믿는 것은? 그죠?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저 아무개입니다. 이윤숙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요? 믿어요? 철석같이 믿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게 뭐예요? 또 사람의 말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서로 간의 말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와 말씀은 자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이 뜻이 합쳐져 가지고 그죠? 사람을 알긴 아는데 사람을 아는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믿는다라는 이런 뜻이 나오니까 이걸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호반무라 그랬는데 호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반이 되는 거죠. 굳셀무라고도 하고 군사무라고도 하는데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나요? 그죠? 총. 총 이전에는 뭐 짱돌 또 그 다음에 창이죠. 잘 보니까 창과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창과 빼놓고 나면 뭐가 남나요? 네, 잘 보셔. 바를 정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바르다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는 뜻에는 뭐냐면 자, 바르다 아까 저 윗상자 공부했죠. 사람이 일정자 어때 때로는 위로 그래서 윗상도 되고 오를 상 동사로 쓰면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를 때 오르는데 한없이 올라가나요? 그칠 때 그칠 줄 알아야죠. 위로 올라갈 때 그칠 줄 모르면 뭐냐면 저 히랍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 이런 건 또 잘할 거였죠. 그죠? 한없이 올라가다 아버지가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태양 가까이 가니까 다 녹아가지고 그죠? 떨어졌죠. 그칠 때 그칠 줄 알아야죠. 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카루스 날개까지 안 갑니다. 그죠? 그칠 때 그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 바르게 계속 견지하는 거죠. 이게 바를 정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그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발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군인이라고 하는 것, 굳세다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호반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총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나죠. 내가 상대방 적을 무찌를 때나 써야 되지 그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을 찌르거나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건 굳센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 뭐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용감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무모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 무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속에는 이미 자 움직일 때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호반이고 진정한 굳셈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의예요. 그 다음에 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형성.
자, 저 글자의 이 모양에다가 여러 가지 글자에 갖춘 그 모양에다가 거기다 그다음 뭐냐면 소리가 되는 글자를 갖다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허신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뭐냐? 강이나 하가 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은 물이죠. 한쪽은 형체. 형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자, 물의 형상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합치니까 자, 이렇게 쓰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 그죠? 물방울은 튀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 산무로 이렇게 표현하죠. 붓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공이 되고 가가 되는 것인데 그 물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공이 중국 발음 이제 강이 되고 우리말로 하 그죠? 가자가 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형성이라 표현하는데 형성도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허신의 설명이고 하나는 먼저 소리가 그냥 아무 소리나 붙는 게 아니라라는 것까지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물 할 때 물은 이런 물이었죠. 애들이 공부하는 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유치원 요새 초등학교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요? 냇물아 냇물아 예, 계속 부르세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나 넓은 바다로 간다. 그래서 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글자가 자 신의 개자예요. 이게 신의 개자인데 물은 물인데 저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죠. 자, 물의 우리 근원이다 그럼 분수령 그래서 저 산에서부터 그죠?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나중에 하나 모이면은 계곡물이 되는 거죠. 제법 작을 조자입니다. 조그만 물이어서 자그다 실개천에서 제법 좀 큰 개천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신의 개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가히 물이라 강이나 하나 같은 개념입니다. 하 가히 물이라 할 만하다. 그죠? 그 물은 가히 물이라 할 만한 것이 하가 되고요. 그 물은 저 윗물과 아랫물, 밑물과 짠물, 그죠? 강물과 바닷물을 연결시켜주는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작은 신에게서부터 시작 바다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 모인 게 뭐예요? 바닷물이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의 어머니. 그죠?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머니가 있듯이 그리고 또 매양매자죠. 이쪽에. 항상 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다 해자입니다. 글자가 이렇게 다 연결되죠. 이것이 바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꼽는데 이거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그 다시 형체와 소리를 연결시키는데도 이게 뭐가 들어가냐? 회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성이 아니라 반드시 회의 형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분 쉬었다 그 다음 다시 설명드릴게요.